편입생이라고 대기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비동일계 지원은 서류에서부터 탈락합니다. 이런 후기들을 보면 괜히 편입했다가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편입 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하더라 소문들이 과연 진짜인지 오해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더 이상 편입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안해하실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안 보지만 일부 학교는 봅니다. 예를 들어 한양대는 편입시험, 서류, 공인영어만 준비하면 되고 전적대 성적은 아예 반영하지 않아요. 반면에 홍익대, 국민대 같은 학교들은 전적대 성적이 25에서 30% 정도 반영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적대 성적을 반영하더라도 실제 합격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들은 전적대 성적에 대해 기본 점수라는 걸 부여하거든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점 만점 중에 70에서 80점을 줘요. 그래서 전적대 성적 만점이 30점이라면 4.0인 학생은 27점, 3.0인 학생은 25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약 2점 차이로 지필고사 기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전적대 성적 낮다고 계절학기 듣고 학점 채우느라 돈과 시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편입시험 실력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공식적으로는 비동일계라서 감점 준다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실제 면접이나 서류 심사에서 간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접에서 왜 전공을 바꾸려고 하나요? 질문은 비동일계 지원자에겐 거의 필수로 들어가요. 이때 전공에 대한 이해도나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서류 전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에 전공을 바꾸려는 이유를 애매하게 쓰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비동일계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논리와 준비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 반영 비율이 20%밖에 안 되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다른 지원자들이랑 점수가 비슷하다면 자소서 20에서 30%가 합격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자소서로 뒤집힌 사례들 진짜 많습니다. 편입은 1, 2점 점수 차이로 합불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보고 나중에 자소서 해야지 하면 10월, 11월 파이널 기간에 공부하기도 벅찬데 자소서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효율은 떨어지고 자소서 퀄리티도 떨어지고 결국 둘 다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동일계 지원자라면 자소서 준비는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소서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 전공 선택 이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상담 주시면 자소서 합격하는 전략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편준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이익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채용은 최종 졸업학교 기준인데요. 기업에서 정한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1차 합격을 시키게 됩니다. 기업에서 정한 항목들은 대부분 학교 레벨, 평점, 대외 활동 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평점이 좋고 다양한 활동을 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종 졸업한 대학의 레벨이 너무 낮다면 애초에 면접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편입을 해서라도 좋은 대학의 레벨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면접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는데요. 편입은 도전과 성공 스토리 그 자체예요. 면접에서 이걸 잘 풀어내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학년 2학기까지만 다니면 지원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보통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면 65학점 이상 보유하게 되는데요. 대신 꽈락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생들마다 성적이 낮아서 꽈락을 맞는 경우도 있고 출석으로 꽈락을 맞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정확한 학점을 확인해 봐야 돼요. 편입 자격 기준은 단순히 학점만 넘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점 기준이 모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종대는 4년대 대학 기준으로 2학년 2학기 수료 조건이 65학점 이상, 서울예대는 68학점 이상 필요해요. 학교마다 학점뿐 아니라 이수 조건이 다 달라요. 특히 학점 은행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학위 취득자인지 70학점 이상 보유자인지 80학점 이상 보유자인지 학교별 요구하는 조건들이 완전 다르거든요. 이걸 모르고 원서 접수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학교별 자격 요건을 미리 체크하세요. 이 학교 면접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남, 이 대학교 커트라인 엄청 낮음, 서류는 1차 붙고 준비해도 돼 등등 다양한 후기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과연 이 편입 정보들이 다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거짓 정보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편입은 수능처럼 데이터가 명확한 입시가 아니라서 후기나 썰, 카더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실제 편입 합격생 후기들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커뮤니티 정보 너무 믿지 말고 다른 사람 쓴 글 절대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편입 안 해본 사람들이 쓰는 글이 더 많고 멘탈 흔들려라식 나식성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편입 카페들은 편입 학원에서 운영하거나 협찬받는 구조 사이트들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실제 수험생 후기가 아니라 홍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카더라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카더라는 카더라일 뿐입니다. 오늘은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도 막막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개인별 상황에 맞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